꼭 이 자리에 이제 서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시면은 뒤에 뭐가 있죠? 광화문이 있죠. 자, 다시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보통 들어가는 흑내문 뒤에 있는 뭐죠? 금정문. 문색이 어떻게 됐어요? 일렬로 딱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응? 그래서 경복궁은 중심축이 하나의 중심축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궐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겹쳐진 문들을 만나고 건물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절로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를 우러러보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어도 조선의 왕권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질서가 뭔지를 원칙으로 세웠던 궁궐이고, 나머지 궁궐들은 병렬로 되어 있죠. 자유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이 굉장히 좀 부담이 오기도 하겠죠. 응?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 임금도.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서 경복궁보다 다른 궁궐을 좋아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제 이곳에 서시면은 저 뒤로 뭐가 보입니까? 인왕산이 보이죠. 그래서 경복궁의 서쪽 위에 있는 자리에 오른쪽에 산이, 아까는 보셨죠? 뭘 보셨죠? 백악을 보셨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서울의 대양지천인 낙산,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땅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겁니다. 뭐 굳이 이것을 풍수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시고 이렇게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산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쭉 감싸고 있으면 뭐가 좋아요? 바람도 잘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죠. 자, 어느 궁궐을 가셔도 이렇게 물을 하나 건너게 돼 있죠. 자, 궁궐엔 물이 굉장히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보이죠? 그거 이거 크게 하시면 될 텐데. 크게. 이거요. 예. 들리시죠? 볼륨. 아, 네네. 그래서 자, 궁궐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을 때는 뭐 3,000명 정도가 근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그게 뭐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못과 냇물이 궁궐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메꾸고 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 그나마 남아있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이 있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전부 목적은 물이잖아요. 불이나 물로 꺼요. 옛날에 물로 끄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의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물을 쉽게 얻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물이 항상 궁궐에 많이 있다. 근데 그 중에 물길 하나를 꼭 궁궐을 들어가는 어귀에 뒀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경계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물길 저쪽과 물길 이쪽. 저쪽은 뭐죠? 임금이 계신 곳, 신성한 것, 어떤 경계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쪽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를 간다는 건 뭐예요? 막 간다는 게 아니죠. 뭔가 마음을 단정히 해야 되고, 뭔가 각오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넘어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그런 경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행히 우리는 성물을 가지고 그런 용도를 쓰는 많은 서수들을 조각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근천의 곳곳을 저렇게 상상의 동물들이 지키게 하고, 뭐 이런 공간을 이제 꾸미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성물들의 역할인 것이고, 기본적인 건 뭐죠? 경계지, 경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찰 같은 데 가면 어떻게 가세요? 뇌물 하나 건너죠. 사찰도 꼭. 세심천, 그래서 마음을 닦고 오라고.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지금 뭐가 되려고 오셨어요? 궁궐 지키기? 왜 이런 걸 하시려고 그러세요? 즐거울 것 같아서요? 선생님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이 일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에요. 그쵸? 돈을 오히려 여러분이 내야 돼요. 봉사를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는 원래 뭐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는 게 봉사죠. 그렇죠?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돈이 많은 사람이 남을 잘 도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크게는. 하지만 뭡니까? 자신의 수익의 일부를 쪼개서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부도. 그런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적어도 교육받을 1년 동안은 결석 같은 걸 하시면 거의 안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로 이제 오시게 되더라도 2주에 한 번씩 여기 오셔야 돼요. 2주에 한 번씩 주말을 여기다 투자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2주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사실은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활 속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과연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저 선을 넘는 순간, 나도 이제, 내가 상당히 나의 개인적 자율적 많은 것들을 조금 버리고, 공동과 여러 다른 사람들 삶과 뭔가를 같이 하는 삶으로 가겠다. 그런 정도 마음가짐 가지셔야 되는 거지. 준비되셨나요? 네. 넘어갑시다.
경복궁이 조선시대에 다 불에 타버리긴 했지만 저 임진왜란 때 목조는 다 불에 탑니다. 하지만 돌은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현재 경복궁을 복원하면서도 석조물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옛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어귀에 있는 돌 서수들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상상의 동물 이제 서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복궁을 중건할 당시에도 기록에 나와요. 이미 남아있던 것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정정이나 이런 데도 공사를 할 때도 뭐냐면 건물은 불탔지만 돌들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돌들을 재활용합니다.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궁궐에 뭐예요? 조선 초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도 뭐냐면 광화문 우리가 복원할 때도 땅을 팠더니 고종 때 광화문의 흔적이 나오고 그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태조 때 광화문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조 때 자리에 고종 때 지었고 지어서 온 거죠. 그리고 다 중건을 했으니까. 그럼 사실 그걸 다 보여주면 되는데 우리가 약간 좀 부족해요. 제가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 중국도 오래된 성들이 있잖아요. 명나. 그러면 그들은 일부를 유리로 보존을 합니다. 밑에 보여줘요. 이렇게 딱 보면 조기는 송나라 때, 조기는 명나라 때 흔적. 근데 우리도 그 정도 기술이 있거든, 사실. 그래서 좀 보여주기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강원 같은 데 그런 것을 표시를 해놨다라면은 이것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의미로 보니 그냥 문화재, 고궁 이런 게 아니라 우리 600년 역사의 흔적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 이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석조물은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궐을 오시다 보니까 자,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 길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높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을 따라 중심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위쪽이 높죠. 자, 앞에 계단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임금이 궁궐 안에서 행사를 때 나실 때는 걸으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가마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궁궐 안에서 뚜껑이 없는 것. 자, 가시는데 쑥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죠. 뭐예요? 이것은 이제 봉황이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봉황은 임금이 태평성대를 만들며 나타난다는 상상의 새죠. 임금 쑥 지나가서 보는 거지. 뭐가 있어요? 봉황. 내가 태평성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청와대 문장이 뭐예요? 봉황이죠. 근데 거기 계신 분들 그 뜻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그렇죠. 자, 봉황은 임금이 또 고민을 하게 했어요. 이거 임금만 이러면 되겠어요? 양쪽 있는 게 뭐죠? 이게 해퇴치라고 부르는 거죠. 뿔이나 있잖아요. 뿔이나 있죠, 뿔. 머리 위에. 얘는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들이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선악을 구별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증리라 그래서 뭐냐면 난 이 나라의 관리로서 부정부패하지 않고 임금을 잘 부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관리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뭡니까? 임금은 봉황에 대해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신하들은 양쪽을 해치고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나라. 그게 뭐예요? 조선이에요. 그게 조선. 조선이 몇 년을 갔어요? 500년 개 가잖아요. 우리가 주변 나라의 역사를 보시면은 대부분 한 나라의 수명이 200년, 250년 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조선이 500년을 갔을 때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큰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이 뭘까? 자, 그걸 상징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